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 33회 법규 71점 수석하신 우리 나윤우 우리 작년 동안 우리 법규 베타를 해주셨죠.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모시게 돼서 저도 영광이고 또 우리 너무 합격이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나윤우 우리 평가사님 공부 방법론 이런 거는 저도 뭐 항시 뭐 질문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오늘은 좀 방법을 바꿔서 게스트 좀 전에 두 분 모셨잖아요. 두 분이 옆에 앉아서 구체적으로 이제 질문을 쭉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기 소개 먼저 하시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33회 시험에서 합격한 나윤우라고 합니다. 오, 수석. 네. 네. 거기까지. 네. 그렇게 잘. 네. 자기소개 잠깐. 다시 할까요? 아니야, 괜찮아. 네. 자기소개 잠깐 하시면 돼. 더요? 잠깐, 자기 얼마나 공부하고, 뭐, 잠깐 자기소개 이런 게 있잖아. 저는 2019년도부터 공부를 해서 약 3년 정도 공부를 했고요. 제가 31회 1차 시험 1차만 합격을 하고 32회에서 그리고 33회에서 유예생으로 이제 최종 합격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기억 있어 나도. 정말요? 그때 우리 잘 안 돼가지고. 네. 합격의 부족 2달러 주인공입니다. 예,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작년도 우리 연기부터 했나? 1기부터 했나? 1기부터 했습니다. 1기부터 우리 법규 베타를 하셔가지고 이번에 이제 법규 71점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나연우 우리 합격생의 답안이 정답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의 가르침이 또 정답이 된 거야. 여기까지만 홍보. 그리고 이제 우리 궁금한 것들은 우리 좀 전에 소개해드린 우리 게스트 두 분께서 뭐 이제 1차로 먼저 법규 방법론 이따 강의 끝난 다음에는 이제 알아서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도 법규 위주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쉬는 시간에 뭐 다시 이렇게 뭐 다른 과목이라든지 또 생활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천안에서 올라오신 분 일로 앉으시고, 뭐 끊을 필요 없고 그냥 여기 앉아서 쭉 진행하세요. 자, 앉아서 질문. 안녕하세요. 나는 뒤에 서 있어야 여기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질문 준비하신 게 있으셔서 네네네. 먼저 진행하실게요. 제가 일단 법규 먼저 질문 드릴게요. 네. 제가 법규 기출 강의를 이제 막 시작해서 듣고 있다 보니까 솔직히 이걸 어떻게 100점을 100분 만에 다 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읽다가 진짜 한 30분이 가버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딱 처음에 문제지를 받고 펜이 나갈 때까지 그 과정이 좀 궁금해요. 사실 토지 소유자가 뭐 우리 사업시행자다 뭐 이런 것까지만 확인하고 가셨는지, 아니면 더 디테일하게 목차를 잡고 이제 문제 진입을 하셨는지. 저는 목차는 먼저 다 잡고 시작을 했고요. 뭐 문제를 읽을 때 이제 주체가 누군지는 알아야 되니까 사업시행자가 누군지 동그라미 뭐 이런 식으로, 피수용자가 갑이라든지 을이라든지 이런 걸로 나오면 답안지에 써야 되니까 그런 걸 이렇게 동그라미나 괄호 이렇게 꺽쇠 같은 거 해가지고 좀 표시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목차를 처음부터 잡고 들어갔습니다. 문제마다 목차 잡는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셨어요? 40점은 한 6분 정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점을 저는 다 목차를 먼저 싹 잡고 답안지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차 시간이 길면은 15분이었고 좀 짧게 목차를 잡는 날에는 죄송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론이랑 지금 순간 헷갈려서 길게 잡으면 12분 정도 걸렸고 짧게 잡으면 한 9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규는 목차가 어느 정도 정형화가 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 목차를 빨리 잡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는 네. 그 보통 저도 이제 합격생분들 수기들을 그동안 쭉 봤었는데 다들 그런 연습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시험 언제 전부터 그런 시간 분배에 저 연습을 하셨었는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목차 잡는 시간 네, 말씀이세요? 뭐 목차 잡는 자기만의 시간은 시간 분배 포인트 그런 팁이 있으셨는지. 문제풀이 강의 때부터 그 시간 내로 잡고 하려고 했었고, 그러니까 초반에는 좀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진짜 15분 이렇게도 걸렸던 것 같고, 좀 숙달되면 기출문제 강의 정도서부터는 그래도 10분 안쪽으로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 기출문제 강의 전이면 지금 시즌인 약 6개월 정도 전부터 하신 건가요? 5, 6개월 전. 네네네네. 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릴게요. 그런 목차를 다 잡고 이제 문제 진입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목차를 계속 쓰면서 내 목차대로 잘 가고 있구나 이러면 그 생각을 계속 하면서 써야 되는지 네. 아니면 쓰다 보니까 법리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아. 생각이 들 때는 뭔가 내가 잘못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대처 방법이 좀 일단 제 생각에 논점 이탈을 애초부터 하면 안 돼. 그래서 목차를 그래서 잡는 거거든요. 목차가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그 목차에서 내 논리 구조가 나와야 됩니다. 서론, 본론, 결론의 결국 구조로 목차를 잡아야 되고 그거를 쭉 가야 되지 중간에 바꾸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정말 만약에 시험장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X 치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실무는 네. 실무 같은 경우는 문제를 좀 쉬운 부분 먼저 풀고 이제 나중에 일정을 나중에 푼다거나 문제 순서를 바꿔 풀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면 법규 문제 풀 순서는 1, 2, 3, 4번 쭉 그대로 네, 순서대로 갔습니다. 법규는. 네. 그러면 시간 낭비할 때도 이제 1번에 시간을 많이 투자했으니까 거의 끝 문제로 갈수록 더 푸는 시간이 줄어들고. 근데 그 점수 퍼센테이지로 40%, 30%, 20% 네. 그걸로 최대한 가려고 저도 노력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3번인지 2번 문제를 조금 빨리 풀었습니다. 2번 문제도 점수가 제가 제일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결국에는 그 분량에 맞춰서 쓰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 퍼센테이지 분량으로.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럼 이제 GS 스터디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GS는 실감을 참여하셨어요? 아니, 저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고 저는 베타를 해서 사실 네. 베타 하시는 분은 먼저 문제를 일주일 전에 먼저 풀어보고. 문제를 메일로 받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푼 다음에 이제 제출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실강 들은 분은 이제 그때 써보고 이제 동강 들은 분들은 집에서 써보고. 베타를 하나도 모르고 그냥 하고 나서 풀다 보니까 네. 그래도 나름 집에서 좀 연습을 해왔다고 하는데 네. 막상 문제지를 받고 문제를 읽다 보면 머리가 하얘지니까 네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저 똑같았습니다. 아니면 기본서를 그래서 다시 보고 있어요. 네. 기본서 봐야 되는 맞는 네네, 맞아요. 맞고 기본서는 진짜 저는 한 4개월 전까지는 계속 봤던 것 같습니다. 계속 꾸준히. 그래야지 내가 빼먹는 구멍이 난 개념 없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저는 공부 방법을 개념은 최대한 많이 외우고 가져가되 문제는 너무 다양한 문제를 안 풀어보고 반복해서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 다시는 다음에 안 틀리자 약간 이런 목표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면 네. 법조문도 거의 다 이해가시나요? 조문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조문과 개념이 연결돼 있고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 법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번 33회 1번에서는 네네네. 도전법이 나왔잖아요. 네네. 도전법은 저희 법정에 없는 없죠. 법이잖아요. 그런 건 그런 시험 볼 때 다 읽고 그래서 하시나요? 행정법 쪽으로 이제 풀었죠. 하자의 승계랑 그런
내용으로. 답안지에 네. 도전법을 이렇게 녹여낸다는 건 그 100분 안에 쉽지 않겠네요. 부정법으로 푸시는 분은 좀 대단하고 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났기 때문에 1차를 제가 유예생이라서 1차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행정법으로 풀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알고 있는 네네네 활용하는 그럼 그 점수 배점은 잘 받으셨을까요 지금? 1번 문제는 점수가 괜찮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도정법이 나왔지만 네. 그 부분을 쓰지 않았어도 네.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을 잘 적어내면 점수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 네네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브리타 논점이 많이 나올수록 네. 그 최대한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논리 구조가 얼마나 음. 탄탄한지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33회 시험에 대해서 여쭤보는데요. 이번에 2번인가 명의대여랑 부당행사를 네. 구별하지 못하는 답안지가 많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답안지 쓰실 때 이걸 구별해서 써야겠다. 목차에서부터 이걸 잡고 저는 그게 결국엔 내용상 하자였잖아요. 네. 그리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했거든요. 청문 절차를 누락했으니까. 네, 그렇게 가져갔지 두 개를 구별하냐는 저는 좀 두 번째 논점이었던 것 같고, 하자가 뭐뭐가 존재하냐 그게 첫 번째. 그 내용상 하자에서 이제 청문과 명의대여와 자격증 부당행사를 구별하는 내용을 거기 썼었고 그게 주가 되진 않았어. 그럼 앞에서 충분히 네. 더 논점에서 설명을 하면 뒤에 구별하지 않아도 득점을 할 수 있다. 근데 그것도 논점이었기 때문에 구별을 안 하면 그 점수는 이제 못 받는 거였고요. 네. 근데 그게 가장 큰 논점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앞에서 내용적인 그런 논점 정리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작성하시고 그러니까 마무리로 그냥 지어내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것도 똑같이 목차를 잡을 때 이게 하자가 있는데 무슨 하자냐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주체, 절차, 형식, 내용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 4개 중에 뭐가 해당하냐, 절차와 내용이 있다.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가지치기, 목차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 쓰고 밑에 내용상 하자에 대해서 쓰는 그런 형식으로 목차를 잡고 이제 답안 작성을 했던 거죠. 그러면 저는 궁금했던 게 제가 지금 법규 공부하면서 네. 제일 궁금한 거는 사실 기본서 그리고 부교재 종합문제집 그리고 저희 기출문제집 네.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저는 베타 그 답안을 좀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 어쨌든 그것도 저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뭔가 딱 확 정립된 네. 그런 컴팩트 있는 답안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그걸 활용하면서 약간 이렇게 책이랑 네. 같이 공부를 하는데 사실 물론 범위도 많고 내용도 많고 그리고 책도 되게 두껍고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책을 가장 많이 활용하시고 어떤 것에 더 집중해서 공부하셨었는지가 좀 궁금해요. 저는 그게 갈피가 조금 안 잡혀진다고 해야 할까? 뭔가 내용은 많고 여기도 이 내용이 있고 이 내용이 있고 조금씩 이렇게 물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깔때기로 깔때기로 갈려지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는 이제 뭔가 그런 어떤 걸 걸러내고 어떤 걸 뭔가 이렇게 해야 할지는 물론 A점, 뭐 B점, C점, 뭐 D점 이렇게 문제 난이도가 나뉘어지긴 하지만 저는 좀 그게 모르겠더라고요. 잘 어렵더라고요. 저는 일단 기본서를 정리한 서브는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시험 보기 전날까지도 저는 1회독을 하고 갔거든요. 기본서 서브를. 네. 그게 기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이 이제 종합문제집이나 기출문제집 그리고 GS에서 주시는 문제들 이거를 이제 하루에 몇 시간, 2시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고 내가 이 문제에서 이 개념이 부족하면 기본서 다시 펼쳐놓고 그거 다시 암기하고 근데 기본서는 매일매일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서가 아니라 기본서 서브면 더 좋고요. 그 서브는 자기가 직접 정리해서 사실 그게 하신 거 저는 다른 평가사님 거 받아가지고 공부를 해서 이전 합격생 활용하신 거예요? 네네. 그렇게 활용을 해서 기본서를 그 서브를 계속 끝까지 읽었고요. 종합문제랑 기출이랑 GS 회독서를 늘렸습니다. 그러면
종합문제집이나 기출문제집을 보시면서도 기본서에 있는 내용으로 돌아가서 네. 그것을 계속 네. 정독하시고 네네. 서부랑 참고해서 이렇게 네. 하셨다는 네네네네. 말씀이시죠. 기본서는 무조건 메인으로 가지고 네. 가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법전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혹시 활용하셨어요? 저는 법전을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표처럼 만들어서 모든 조문을 다 외워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중요한 조문을 다 내용까지 해서 출력을 한 다음에 그거를 저는 사실 외웠습니다. 1조, 뭐 2조, 3조 진짜 디테일한 것까지 문제에서 나올 법하다 그러면은 따로 스터디원이랑 외웠었습니다. 네. 네. 역시 암기를 많이 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진짜 내가 외우고 있는 만큼 정리돼서 그쵸. 답안지에 나오기 때문에 현출할 수 있으니까. 네, 동차이신 분들은 진짜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유예생이신 분들은 뭐 빠뜨리는 부분 없이 최대한 암기를 하는 게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다 했어? 복규 맞아 해야지. 이거 아까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그 뭐지? 그거를 먼저 이렇게 그 정리된 것들을 여러 새로운 거를 보질 않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를 반복적으로 내가 항시 시험 할 때 숙달된 조교가 돼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오늘 그 공부 방법론 쪽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그 중요한 문제들을 계속 반복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부분이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반복하는 게 이제 뭐 스터디 문제도 있고 종합 문제도 있고 하는데 어떤 거 좀 포인트를 저는 일단 종합 문제는 목차만 사실 잡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끝까지 작성해보고 하는 거는 GS 문제 위주로 해서 저는 그 GS 문제를 정리를 해서 그것도 서브로 따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거를 마지막에는 제일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GS 서브를. 네. 논점별로. 왜냐하면 그게 최신 트렌드로 네. 강정평가사님께서 매주 내주시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GS 문제도 2번씩 반복되는 중요한 논점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싹 정리를 하다 보면은 두 번째로 서브를 볼 때는 이거 저번에 봤던 거네 하면서 더 빠르게 작성이 되고 그게 또 중요한 거니까 나중에 그 찍기 강의라고 하셔서 마지막에 해주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더 별표 같은 거 해서 더 반복해서 보고 그런 문제들 GS 위주로. 네, 맞습니다. 되는 것들이 계속해서. 그리고 서브로 따로 작성해 놓으면 겹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공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GS는. 네. 그러니까 올해 그 사실상 사도 뭐 주거이전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명의대여 뭐 부당행사, 손해상치기 이런 것들은 정말 여러 번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맞아요. 막 2번씩 3번씩 하고 그래서 이렇게 공부했으면은 그냥 거의 뭐 달달달달 율 수준까지 되지 않았어?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서버로 지금 갖고 있어요? 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 저 워드로도 작성한 게 있나? 워드로 작성했습니다. 네, 남아 있습니다. 네. 고마워요. 둘 다요? 원래 네, 후학들에게 하신 거랑. 그러니까 후학들에게 이렇게 그거 들으려고. 그래도 됩니까? 박사님 내가 문제가 보내니까. 있어서. 내 저작권이 이제 네, 저작권이 있으니까. 평가하님께 저작권 있어서. 이제 수정 저작권. 네. 제가 해서 보내면은 출판사에서 문제 제기를 못 하니까 우리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럼 마지막으로 뭐 하나 더 질문 궁금한 계속해도 돼. 게 없어. 네. 아직 시간이 더 네. 아직 남았어. 아직 네. 원래 오늘 5시까지야 시간은. 저도 또 이제 합격생분들 수기 보면서 사실 서브가 진짜 많이 올라오지만 네. 또 하나 공감하는 게 어쨌든 그 서브는 내게 아니고 맞아요. 내가 뭔가 정리를 해서 해야 네. 사실 좋은 걸 뭔가 정보가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도 이게 네. 뭐가 중요하고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 그런 방식이 다르다 네. 보니까 네. 사실 내가 서브를 작성하기 시간이 좀 걸리지만 좀 동차생이다 보니까 뭔가 그래도 저도 서브를 활용하고 싶은데 혹시 고르셨을 때 어떤 자기만의 기준이 있으셨었는지가 궁금해요. 합격 하신 분 분들의 그거에서 서브를, 고를 때요? 네. 저는 네, 지금 실명을 사용하셨을 때 거론해도 되나요? 조회단 평가사. 어? 평가사. 우리 수석. 조회단 조회담 평가사가 내 책을 정리한 거야. 그래가 조회담이 수석을 했어. 그래서 그거를 다시 우리 수석한테 준 거지. 그분 거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 서브, 그 조평가사님 서브가 네. 정말 책처럼
분량도 장난 아닌데 그걸 처음에 받아봤을 때는 양이 너무 많아서 이거로 할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그걸로 공부를 한 이유가 빠져있는 논점이 없더라고요. 행정법까지 3법뿐만 아니라 행정법 부수적인 논점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좀 계속 다회독을 했습니다. 약간 기본서의 요약집 같은 네. 느낌이네요. 그리고 법조는 그 순서로 이렇게 되어 있는 맞습니다. 거 네네네. 그래 그게 그 내 교재를 정리한 거여가지고 저작권이 네. 나한테 있어가지고 내가 그거 받아가지고 여기한테 준 거야. 여기가 지금 이제 다시 그걸 업그레이드 했다는 거예요, 뭐요? 업그레이드는 안 했습니다. 아, 그게 그래. 근데 아마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그거 겁니다.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네. 달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주는 놈이 없어. 어떻게 된 거야? 그게 날짜도 바뀐 게 있고 그래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하긴 해야 그렇긴 되는데 하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좀 의문점이 네. 들었던 게 그 조문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왜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게 좋아야 할지 아직 답안 작성 같은 걸 제가 안 해봐서.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게 이게 뭔가 현실적으로 와닿지 음.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왜냐면 아. 종합문제집 같은 경우도 박사님이 조문순. 네, 조문순으로 돼 돼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종합문제집을 보면서 이 내용에 있는 뭐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법전에서 좀 활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법전을 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근데 이 조문순으로 되어 있는 게 사실은 어쨌든 앞뒤로 약간 왔다 갔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뭐 이런 걸 왔다 갔다 네. 하면서 보기는 봐야 네, 되니까 어떤 부분에서 지금 공부를 하시고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 점이 좋다고 느껴지는지 좀 궁금해요. 머릿속에서 이 목차가 그려지 체계화가 되니까 그게 좋은 것 같고요. 아, 네, 법 조문 순서대로 돼 있으니까 그 음. 기억하기가 일단 좋고 아, 네. 네 체계를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도식화시키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조문 내가 순서대로 필요한 돼 있는 게. 논점들을 이렇게 네, 아 이게 몇 생각해서 조였지? 쓰셨을 때, 그럼 네. 법전 찾아보기도 좋고 기억하기도 쉽고 하니까. 아 그리고 제가 목표를 되게 많이 공부하진 않는 시간이 많이 되진 않았지만 네. 결국은 답이 정해져 있는 시험이다 네. 느낌 되게 많이 네. 받았어요. 맞아요. 공감을 하시는 네. 그러니까 법규 과목은 특히 나올 만한 논점이 웬만하면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올해 1번 문제는 좀 특이하긴 했지만 중요한 논점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네. 평가원님이 항상 네. 정상적인 알고리즘으로 가는 사고를 해야 된다고 아,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이제 시험 문제를 딱 받았을 때도 아 이걸 어떻게 풀어야겠다 이러는 알고리즘이 딱할때 나중에는 네 마지막에는 그게 처음부터 생기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본기 탄탄하게 계속 꾸준히 반복하고 가져가면은 한 3개월 전 시험 보기 한 3개월 전에는 그게 머릿속에 구조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그러지는 않고 그냥 저도 아, 이게 어떤 조문에 해당하는지는 알겠는데 네. 그 가운데가 뭔가 뻥 뚫려있는 기분인 것 같은 거야. 그 절차에 하자 위법이긴 한데 주소서는 안 된다. 네. 그건 알겠는데 네. 그 중간 과정이 아. 좀 뻥 뚫려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럴 때는 기본서도 보고 종합문제도 보고 하면서 더 채워가야 아, 네, 네. 기본서를 네. 그게 GS를 볼 때 그런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GS 이렇게 평가사님이 주신 자료를 보면 네. 결국 다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기본서로 네. 다시 돌아가고 네. 있는데 이게 정상이 지금 네, 네. 정상적인 저도 현상인지.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GS 그때 베타 할 때 받아보면은 항상 당황했고 마지막에 이제 3기까지 가면은 그런 일은 없었지만 1기 시작하고 이제 2기까지는 좀 이렇게 어려웠던 문제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당연한 거고 시험장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걸 완성하면 되는 거지 내가 스터디를 할 때 1등을 못했다고 뭐 그게 내가 부족하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궁금한 게 동차 때는 그럼 법규식 공부를 얼마나 하셨던 거예요? 동차 하실 때랑 이제 이번 네. 시험 아, 보실 때랑 네네네. 그 공부량이 얼마나 되나요? 제가 1차 31회에 한번 떨어져가지고 1차를 좀 겁이 나서 보수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공부는 안 했는데 일단 기본 강의를 한 회독을 몇 번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GS를 좀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한 4주, 6주 전까지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일차하면서 네. 그리고 종합 문제도 한 2번 정도 풀어보고 들어갔는데 사실 지금 기준으로 돌이켜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는 좀 많이 공부해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점수 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요. 그때는 제가 46점 받았고 이번에는 71점인 건데 네, 그 이유가 그러니까 암기 내용도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외우고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점수가 너무 낮게 나온 거예요. 지금이랑 비교를 하자면 연습을 해야 되는 게 기본 개념은 당연히 90%까지 다 암기를 하고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못해도 그리고 이제 답안 작성 연습을 예를 들어서 서브가 있으면은 그 서브에 있는 목차를 외워서 똑같은 뭐 예를 들어 징계네? 징계에 있는 내용을 다 쓰는 게 아니라 뭘 물어봤는지 그리고 몇 점인지에 따라서 목차를 구조화시켜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하는 게 고득점으로 가는 공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생각이 안 나요. 뭘 여쭤보고 제가 이해를 그 2차 공부를 처음 하셨을 때 맞다. 죄송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1차 공부할 때는 그 구조화를 하는 시간이 없었는데 만약에 시간이 여유가 되신다면 그런 연습을 목차를 잡는 거를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공부량은 한 6대 4? 1차 6 그리고 2차 4 굳이 수치화 시킨다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1차 공부하셨을 때 네. 그러면 뭐 이제 개월수로 보셨을 때 네. 그 보통은 공차하셨을 때 뭐 한 3개월이나 2달 정도면은 1차만 공부하신다고 다들 네. 그러셨는데 네. 그렇게 하셨었는지. 마지막에요? 네. 네네네. 1차 보기 전에 한 달 동안은 1차만 했습니다. 한 달도 아니고 6주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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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보수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한 번 떨어져 봐가지고. 네. 네. 전년도에도 간신히 거의 붙을 뻔했잖아. 그죠? 네. 안타깝고 그래가지고 나도 일차. 막 눈물이 나더라고. 네, 1차. 그러니까 그것도 그 2차도 작년에 2차도 거의 뭐 합격권이었잖아. 거의 감당. 그죠? 이걸 극복하고 사실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진짜로 여기 우리 실무 수석이 이제 0.5점 뭐저 흥미도 다 넘고 하지만 옆에 있는데 극복하는 나는 그 극복의 어떤 심리적인 그게 또 좀 궁금해요. 그걸 어떻게 멘탈 관리 어떻게 하셨는지. 멘탈 관리. 그래서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뭔가 제가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상상을 해보자면 뭔가 10% 부족한데 90%를 투자해야 되는 느낌일 것 같아요. 나는 10%만 거의 다 왔는데 맞습니다. 이걸 메꾸려면 90%를 더 달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네. 포맷을 완전 정답. 네. 포맷을 한 다음에 네, 맞습니다. 처음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맞아. 결국 그 1점 사이, 예를 들면 1점 사이에 100명도 있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운이 나빴던 것도 아니고 결과론적으로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네, 초심의 자세로 시작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올해 안 되면은 나는 진짜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될지 안 될지보다는 오늘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번 주 안에 내가 뭘 끝내야 되지? 이게 더 중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스케줄대로 하다 보면은 이제 시험 날이 다가와 있기 때문에 네, 그 0.6점 차이로 예를 들면 아깝게 내가 떨어졌어 이 생각을 최대한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다 똑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 내가 몇 년 공부했고 몇 개월 공부했고 몇 점 차이로 떨어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올해 합격을 목표로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그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포맷을 하고 초심의 자세로 네. 그런 자세가 아주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올해 이제 이론 과락도 많이 맞고 그래가지고 마음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 밤에 맨날 나한테 전화하시는 분 많아. 그 11시, 12시에 전화해가 천천히 어떻게 해요? 야,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네 인생인데, 열심히 해. 그래서,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 나연우, 우리 33기 평가사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제 초심의 자세로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처음 공부한다. 그래야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거를 그 0.1점, 0.5점, 1점 이거를 극복할 수 있다니까. 오히려 한 3, 40점, 2, 3점 차이가 난 사람은 진짜 죽이서 열심히 해. 그래서 다음 연도에 합격 확률이 훨씬 높은데 이게 아직 간당간당한 사람 있잖아. 이런 사람이 보면은 또 다음 연도에 또 실패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 왜 그러냐면은 그 전년도에 맞은 점수를 내 점수로 인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뭐 이런 거라고 내년에는 또 실무과라고 후년에는 또 법규과라고 이런 식으로다가 이 뻥뻥가 빡빡 나는 거야. 근데 그런 걸 없애려면 이제 모든 걸 포맷을 하고 처음부터 이게 툭툭 써야지 이게 구멍이 안 생겨가지고 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럼 교재도 새로 다 바꾸고. 네, 새 책으로 나왔습니다. 맞아, 2점 조금. 네, 안 그러면은 네, 안 됩니다. 아, 내가 네, 다 새책 안 줬어, 됩니다. 다? 네, 맞습니다. 법규 베타. 네, 다른 과목도 다 새로 샀고 네, 그랬습니다. 저희 그럼 일단 잠깐 끊고 생활면으로 넘어갈까요? 그래? 너무 길어져서. 아 그래? 그러면은 그래서 더뭐 궁금한 거 더 있으니까 또 이제 찬찬히 하기로 하고.